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제45페이지에 양가 5번 신이치게 구체화된 하부 원칙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학자들에 의하여 신이치게 구체화된 원칙으로 논의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시효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보기로 하고 나머지 원칙들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방금 1번의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에 기초가 된 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고 또 예견할 수도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처음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을 개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민법에는 이 원칙에 입각한 규정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대체로 신이 46페이지 직의 파생적 원칙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판례의 태도는 단순하지 않다. 판례는 과거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그에 대한 해제권의 발생은 분명하게 부인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하나의 판결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났고 그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다른 판결에서 차임 부중에게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치게 반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그 자세한 의미에 관하여 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판례는 예전부터 계속적 채권관계, 즉 계속적 보증관계에 있어서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한편 최근에 하나의 판결에서는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총회 소집에 관한 사정 변경의 범위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판례는 이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 보겠습니다. 이른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현저한 사정이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치게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이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위반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하는 사정이 변경되어 위반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치게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 가능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이 사건 토지가 공지에 편입됨으로써 원고가 의도한 음식물 등의 건축을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변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치게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사견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은 우리 민법 정신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법의 한계를 47페이지 극복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그 원칙의 내용은 신의치게 기초하여 정밀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방금 1번의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은 어떤 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와 모순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모순되는 행위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영미법상의 근반원의 법리와 유사하다.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문화들은 모두 이 원칙의 인정에 찬성한다. 그리고 판례는 한편으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같은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근반원 및 신의칙 또는 신의칙이나 근반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판단한 예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는 후순하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건대 두 원칙을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또한 그 원칙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를 기억,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한 예. 동그라미 1번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이 토지를 매도한 후에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 폐지까지 된 이제 와서 당의 토지가 매매 당시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지지간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가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절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된 행위라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심성실의 원칙이나 근반원의 원칙에 비대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에 원고가 그의 친딸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게 하였다가 그것이 제3자 수호외인의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경락되자 그 뜻을 받고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되도록 승낙하였고 소외회사가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인들에게 분양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로 견고하게 건물을 건축 중 각 판시 내용을 분양받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회사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동그라미 5번 경매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내지 채무명이 현재는 집행권이라고 함.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매 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 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예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주의까지 하였다면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이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근반원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동그라미 6번에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가 역시 무효이나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이 매매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율이나
부당이득 금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동그라미 7번에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 보증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에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에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의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환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동그라미 8번에 갑이 의뢰의 소유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의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은 이 은행이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의뢰 부탁으로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 사이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 청구에 지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환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동그라미 9번에 취득, 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10번 건물의 소유 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에게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 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점유, 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권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동그라미 11번에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권리자가 취득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 49페이지 하지 않았다면 해고 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그라미 12번에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은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 채무의 대위 변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동그라미 13번에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을 한 경우에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관의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의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단 이와 같은 동의를 한 이후 나중에 이와 다른 명시적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14번에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휴업급여 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동그라미 15번에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등의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 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이 예외 없이 신의 측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 측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는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 측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수긍할 만한 적극적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협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부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에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을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50페이지에 이는 전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의 현저에 반하고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는 신 측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양가를 이은 신 측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이에 동그라미 1번에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 측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게 신 측에 반한다고 인정한 예가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유는 신 측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이에 동그라미 1번에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제7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니 잠시만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위에서 본 안녕하십니까. 3화1월입니다. 위에서 본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최종 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획파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니 신의측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법 시행령 제10조가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및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의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장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강행법규인 법 28조 2항에 위반한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되는 재단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구 등이 아니거나 학교 자체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을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나 담보 제공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립학교 경영자가 매도나 담보 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도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나 담보 제공을 금한 관련 법 규정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강행 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 주장을 신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1항이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 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 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 협약의 진정성을 51페이지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행 규정인 위 규정이 위반된 단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인치기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인치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위 관계법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치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에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도 아니고 소집권자를 포함한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회의 결의가 사실상 이사 전원의 의사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 가담하고 문교 당국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운영해온 자라 할지라도 이사회 결의 불존재 또는 무효 주장이 반드시 신의성실이나 근반한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3번에 상속인 중에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상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에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전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소를 제기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기회에 배당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모두 법원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어 제3채무자가 다른 채무자들에게 전부 채권 전액에 상당하는 조정금액을 전부 지급한 후 비로소 자신의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그의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 계약을 틀어 신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등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번 있고요. 7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등이 연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의 그 보험계약에 따라 이번 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동일한 8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원고가 이 보전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 52페이지 이를 믿고 피고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력케 한 경우에 위 이중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인 이상 이 무효인 보전 등기의 기한 근당권 설정 등기가 원고에 대해서 무효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명백하므로 위 근당권 설정 등기가 원고가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금반하는 원칙과 신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9번에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게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번의 실효의 원칙. 일반적으로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더 이상 권리 행사가 없으리라고 믿는 경우에 그에 하는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실효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문헌들은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1988년 이래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 중에는 이 원칙이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에 따라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레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았을 때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어서 이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는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때 인정된다는 것도 있고 행사 기회가 있었다는 것과 장기간의 불행사는 모두 언급한 것도 있다. 그리고 오늘 판례는 동그라미 1번에 권리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동그라미 2번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어서 그것이 기대할 수 있었는데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게 된 경우 동그라미 3번 위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효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잔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근로자들이 면직되는 퇴직금을 청구하여 아무런 이의나 조건 없이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년 후 해직공무원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까지 수령하고서 면직처분 무효 확인 해석을 제기한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의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해고 무효서를 제기한 경우 53페이지 실효를 인정하였다. 그에 비해 소유권 내지 소유자의 실효 인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들에게 권리의 실효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전선이 토지위를 통과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자가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견, 실효의 원칙은 우리 법상 신의 측에 기하여 인정될 수 있고 또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반드시 권리의 장기간의 불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장기간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를 보내 신의 측의 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 신의 측은 민법 전체에 걸쳐 매우 여러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자칫 법률의 해석에 의해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신의 측으로 달려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학자들이 신의 측의 남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의 측의 이름으로 감정에 의하여 법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의 측은 현재의 법원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그것도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의해 해결할 수 없으면 신의 측을 애써 외면하고 곧바로 손을 들어버리는 태도는 민법에 합당하지 않다. 민법은 앞부분에서 일반적인 사용을 위하여 신의 측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의 측을 엄격한 요건하에 사용하되 그 사용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일반 조항의 도피라는 비난이 무서워 지뢰 당사자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법률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판례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 근저당권자의 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 54페이지 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은 예외적으로 배척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자칫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빨리 나왔는데요. 신의 성실의 원칙 후반부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